그다음에 귀농하기 전에 기능사가 있어요. 농업에도 운전면허증처럼 기능사가 있어요. 근데 기능사 중에서 유기농 기능사가 제일 쉬워요. 따기가. 요것도 실기가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도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죠? 60점만 넘으면 돼. 그래서 막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면 되더라고, 이것도. 근데 어쨌든 공부 조금 하고 기출문제 풀면 돼요. 뭐, 이거 했다고 뭐 농사 잘 짓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안 본 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용어도 알지. 그죠? 뭐, 이렇게 어떻게 농업이 이렇게 분류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것만 해도 얼만데. 그래서 이 유기농 기능사가 있고요. 원예 기능사가 있어요. 원예 기능사는 뭐 옛날에 각각이었던 거 합친 건데 채소, 과수, 화해, 비닐하우스, 시설 이렇게 네 가지 합친 게 원예 기능사예요. 그래서 원예 기능사 어려워요. 저는 유기농 기능사, 이 친환경 농업하는 거 이거를 권장하고 싶어요. 이게 좀 쉬워요. 그다음에 이제 60점 넘으면 붙으면 1차 붙으면 2차로 실기를 봐요. 실기는 기출문제 그 책을 또 따로 팔아요. 그거 보면 그게 4년인가 5년간 계속 똑같은 데서 문제인 식으로 나요. 그러니까 잘 풀면 되게 붙어요. 그래서 요거 귀농하기 전에 퇴직하기 전에 미리 좀 해놓으시라 이거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저기 가면 이제 재미삼아 양재동에 이왕 어디 놀러 갈 때 양재동을 들르세요. 양재동이 뭐가 있어요? AT센터. 꽃시장 있죠? 나무시장 있죠? 우리나라 화해 원예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남대문 시장처럼 과천이에요. 과천 양재동이 우리나라 원예의 1번지예요. 메카예요. 그 다음에 채소 유통의 메카는 어디예요? 가락시장. 가락시장의 경맥과장을 알면 우리나라 전체 정보를 빠삭하게 끼워잡을 수 있어요. 가락시장의 경맥과장. 가락시는 송파구죠. 송파구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 경맥과장 우습게 봤을 거야, 아마 경찰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농민들이 볼 때는. 농민들 중에도 나 같은 놈은 그 사람 최고인 줄 알아. 왜? 정보를 다 주고 있으니까. 빠삭해요. 거기서 어느 청과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거든. 그러면 이제 귀촌하는 사람들은 이 조이 가든이라 그래서 이게 한번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선진국의 정원용품 다 나와요. 이런 용품도 나와? 뭐 하는 게 다 있어요, 여기. 이런 팜플렛은 다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근데 이것대로 사면 큰일 나요. 이거는 팔아먹기 위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멋있게 올려놓은 거거든. 이거 쏘고면 안 돼, 절대. 이건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절대로 이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호락호락해서 사면 안 돼. 여기에 뭐 아주 꿀밭이 사탕발림으로 여기 다 사진 찍어놓고 뭐라고 꼬셔요. 근데 그거 속아나 먹으면 안 돼요. 단지 정보만 입수하는 거야, 정보만. 얘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첨단 장목 같은 건 미리미리 여기다 갖다 팔거든. 그럼 아하, 요번에 이런 게 새로 들어왔구나. 올해는 이런 꽃이 또 유행하겠구나. 뭐 이런 거 눈치채는 거예요. 요거 양재동에 가면 들르세요. 그래가지고 이 대리모네나 미리모네 이렇게 큰 그 종묘사에 가서 팜플렛 하나 주세요. 그러면 팜플렛 줘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재배학이라고 이거는 이제 귀농해가지고 조금 가면 결국은 재배학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이 재배학 공부를 통해서 자연의 원리를 다 많이 깨달았어요. 뭐 자연을 보호한다고 그러고 생태를 보호한다고 그러고 큰 소리 막 쳤는데 창피하더라고. 모르면서 그랬던 거예요. 원리도 모르면서. 땅 속에 미생물이 어떻게 돼 있고 이 광합성을 어떻게 하고 영양분이 어떻게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온화돼가지고 흡수돼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또 다시 과실로 되고 그게 또 따가지고 수확하면 사람한테 몸속에 들어오면 침에서 아밀라제가 나오고 디아스타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소화가 돼서 위장 거치고 대장 거쳐서 흡수가 돼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그 싼 똥이 다시 또 되돌아서 썩어가지고 발효가 되면 그게 다시 또 작물이 먹고 크고 뭐 이런 원리, 물 작용하는 원리, 이런 건 자연의 원리 하나도 모르면서 자연 보호한다고 껍질됐어 내가. 그 요새 우리 마을에 젊은 애들 뭐 생태 기업 한다고 지랄들 해서 야 니들 새끼들아 공부 좀 해. 야 공부하고 해 자식들아. 응? 공부하고서 그런 얘기를 해라. 생태 니들 그렇게 말처럼 말만 하지 말고 공부 좀 조금만 해라. 조금만 내가 그러거든.
그래서 이거 궁극적으로 그냥 가서 귀촌해가지고 편하게 살라 그래도 그냥 이거 부담스럽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슬슬 보세요. 필요할 때 사놓고. 이제 지금은 필요 없어. 한 귀농해서 한 3년 차? 요 정도 조금 되면 궁금하잖아. 아, 이 작물이 어떻게 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는 거고, 조금 더 전문화가 되면은 이제 과수학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과수. 화해학개론이 있고 과수학개론이 있고 뭐 이렇게 각 분야로 나는데 이제 그 책 말고 저는 이제 브루베리라니까 브루베리 책이 이제 한 몇 권 있어요. 농진청에서 나눠준 책도 한 서너 권 되고, 요게 제가 브루베리 농사 지면서 제일 처음 산 거예요. 농이가 누렇죠. 2007년도에 산 거니까. 그다음에 농사를 한 10년 짓다 보니까 도저히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원서를 샀어요. 아예 원서. 근데 미국 책이 확실히 틀려요. 미국 책. 미국 책은 우리처럼 요령 위주의 케이스 스타디를 하게끔 돼 있지가 않고 브루베리의 기본 생리를 비중을 많이 뒀어요. 기본 생리. 그러니까 10년 정도 농사를 지니까 필요한 건 이놈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가 더 중요해. 그걸 알면 다 진단이 돼. 근데 이제 중간에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맨날 물어봐야 돼. 속성을 모르니까. 그 응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책을 막 찡찡매면서 막 보니까 아하, 이런 속성이 있구나. 아, 이렇구나. 막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브루베리에 관한 한 누구한테 기죽기 싫어요. 이제 원서까지 봤으니까. 아주 신비로워요, 자연은. 정말 신비로운 세계. 아, 그 자연의 일원인 나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새롭게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옷 입고 번듯하게 앉아가지고 안경 쓰고 뭐 머리 쉬고 뭐 어쩌고 점잖게 앉아 있잖아. 다 홀딱 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시인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포유류의 영장류 동물이에요. 부정해요? 부정 못 하잖아요.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 이게 너무나 도시 문명이 지금 도시 문명이 발달한 지 200년, 300년뿐이 안 됐어요. 우리 인류가 너무나 까불고 있어요, 지금. 그 까부니까 가끔가다 한 대씩 때리는 게 뭐예요? 자연재앙. 올해 허리케인이 미국 같은 강국도 그냥 다 때려버리니까 아무 쪽도 못 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요새 고도로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다 돌았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내.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자연물인 거를 깨닫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거 말고 깨닫는 거. 아, 내가 자연물이었지. 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자연물인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풀 한 포기도 소중한 걸 알게 되고, 아, 나는 모기, 파리 이런 게 무조건 나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벌 엄청 중요한 거구나. 뭐 이런 걸 이제 그거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억지로 아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된다니까. 아하, 이래서 같이 어울려서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농사를 통해서 저는 사람이 많이 됐어요. 아버지도 깨달았지, 자연도 깨달았지, 미생물 세계도 알았지. 우리가 통상 아는 세계는 다 보이는 세계 아니에요. 비주얼. 보이는 세계만 알잖아요. 그죠? 근데 미생물 세계,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그 세계, 미생물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요. 지금 우리가 발견한 미생물은 2%, 3%뿐이 안 돼요. 인류가 발견한 거. 그래서 농사는 그 미생물로 짓는 거예요, 사실은. 미생물이 도와주는 거예요. 땅 속에 그 뿌리 관리를 해야 작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땅 관리, 뿌리 관리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주인 역할을 누가 해요?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농사 짓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 미생물과 땅을 바깥에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잘 해주면 그 미생물이 흙이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농장주를 대신해서.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조금 원리는 알아야 되잖아. 원리만. 뭐 복잡한 건 다 무슨 공식 이런 건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한번 훑어보고 원리를 이해해야 돼. 원리. 자연의 원리를.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효농법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요 발효농법 책입니다. 그다음에 경영기록장이 있습니다.
병이로죠. 이게 농진청에서 뭐 한 30년 전부터 강조를 해도 이게 안 돼요, 농민들이. 저도 글쟁이거든요. 보안사에서 청와대 중보문 8년간 썼어요. 소령 때부터 중임 때까지. 근데 글쟁이거든, 원래 글쟁이. 근데 가서 농사를 지니까 낮에 농사 짓고 저녁에 가서 영농기록장을 쓴다? 말도 안 돼. 피곤해서. 못 써요. 근데 몇 년간 안 쓰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나 진짜 무식한 농민 되겠네? 그리고 이걸 안 쓰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해. 진짜로 잘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걸 써야 되는구나. 써야 되겠구나. 뭐 이러다가 이걸 버릇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면서 당장 여기다 쓰려니까 잘 안 되니까 우선 노트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쓴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농장 진단 이런 거 이제 앞에 있어요. 이제 이게 한 10년 넘으면 이제 이런 구력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노트 까맣게 써요. 메모장이 메모장. 그리고 여기다 안 적히는 건 어떻게 적냐? 뭐 여기 이제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숙박하고 나올 때 뚱쳐온 거예요. 그냥 가져 나온 건데 이런 거 갖다가 뭐 우리 테이블에다 이렇게 하나 놓고 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차에도 하나 놓고 아까 차에서도 좀 메모한 거예요. 예, 차에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 파라솔에다가 반찬통에다가 딱 해서 필기구하고 갖다 놓고 화장실에다 하나 갖다 놓고 이러고 생각날 때마다 아무거나 쓰는 거야. 그냥 그날 한 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이도 들었겠다. 그냥 저녁 때 돼도 낮에 뭐 했는지 가물가물해. 왜냐면 저는 생활이 복잡하니까 뭐 강의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 오는 날 영농일지에다 옮겨 적는 거야. 여기다가 막 옮겨 적고 그래서 첫 해는 엉터리야. 처음 적은 거 이렇게 보면 막 생각이 안 나니까 6하 원칙으로 써야 될 걸 2하 원칙뿐이 안 돼. 그리고 어떤 거는 날짜도 틀리고 날씨도 틀려 막. 그래도 썼어. 그래도 틀리더라도 썼어. 왜냐면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강선홍 회원들한테 작년부터 이걸 강조를 했어요.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못 살까?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지구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왜 잘 살까? 한글이 있고 기록을 중요시 여기는 거, 공부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뭐 박정희가 나왔기 때문에 꼭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그때 그런 걸 끌어모아서 잘 살게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분위기는 공부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 글 쓰는 걸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 우리나라처럼 문맹률 낮은 나라 없어요. 미국 사람 글 못 쓰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는 글은 낮아요. 글은.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더 문맹률이 높습니다. 낮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0%예요. 0%. 그러니까 기록. 여러분들 아주 기록에 자신 있잖아. 저서 쓰고. 남이 하라는 거는 아니지. 남이 하라는 거. 내 거. 내 일기장. 내 기록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화하려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가 발달해야 되는데 머리를 발달하려면 뭐를 통해서 발달하냐? 기록을 통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머리 좋은 줄 알아. 김대령 과연 재물포고등학교 나온 거 다. 왜 무슨 남보다 한 번 더 쓰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잊어먹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거든. 왜? 한 번 더 썼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쓰나 노트에 적었던 일로 옮겨 쓰는데 두 번 더 쓰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남 다 잊어먹는 건 난 기억을 하지. 머리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 없어요. 노력을 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기록. 저는 이래서 3년짜리를 만들었어요. 3년짜리. 한 페이지에 3년 게 있죠. 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한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지금 17년 아니에요? 요걸 쓰려고 그러면 요 16년에 뭐 했는지 다 나와요. 이렇게 양식을 고안을 해가지고 센터에 있는 직원한테 야 인마 예산 내놔 그랬더니 대령님 무슨 예산을 줘? 내놔 인마 예산 100만 원만 내놔. 뭐 하려고요? 기록장 이거 만들려고. 영농일지 만들려고. 영농일지 창고에 많아요. 가져와봐 그럼. 그냥 하도 안 쓰니까 양식을 이렇게 네모 칸을 다 쳐가지고 거기 글자 2자 3자만 쓰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건 영농일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그래서 서술식으로 몇 줄을 써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저가 엊그저께 아침마당에서 여자 박사님이야. 상주에. 여자 박사님인데 이렇게 영농일지를 들고 막 우는 걸 봤어요. 그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 막 영농일지 들고 울어.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가 박사긴 박사인데 뭐 조경학 박사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와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는 우습게 한 거야. 아버지가 그냥 농사 그냥 짓나 보다. 별 생각 없이 아버지 고생하면서 농사 짓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자기가 박사한 거보다 이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과학적이어야 되고 훨씬 더 경영학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야. 그 아버지를 은근히 무시했던 거야. 자기가 이제 그때서야 아버지가 위대한 걸 깨닫고, 근데 이제 모르니까 아버지 영농일지 해가지고 본 거예요. 아버지 영농일지가 아니라 일기장이야, 일기장.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일기장 겸 영농일지인데 거기에 우리 딸이 어저께 우리 딸이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왔다, 이거 보냈다 생각을 끝까지 안 하는 거야. 이게 저 딸 집은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아버지는. 집에 돌아왔다. 고 문구를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농일지, 그 농부의 영농일지가 재산 수억보다도 더 소중한 거였던 거예요.